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 월요일에 양경석 멘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간의 시장을 조명을 하면서 힘찬 출발을 또 원하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한 주간의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또 시장 대응을 아주 예리하게 모든 정보와 또는 시장의 흐름과 수급과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의 환경까지 점검을 해드리는 월요일 시간입니다. 특별히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강의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이 코스피 중심으로 약간 우량주 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 월요일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재밌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반기 시장을 지배를 했죠.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700포인트를 육박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6월달부터 5월달부터 주가가 꺾어지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이제 굉장히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 지수는 약 5개월 조정을 받으면서 8월 달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9월 달에 반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1800포인트에서 종합지수가. 그리고 10월 달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203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결국 9월 달에 반전 시도, 10월 달에 상승 진행.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이면에 정리를 한번 하자면 9월 달에 장세를 돌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재료와 수급은 재료는 역시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입니다. 그 9월 달에 장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킨 그 재료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 연기에 대한 가능성을 물고 늘어져서 글로벌 마켓도 반등이 나오고 한국 시장도 선도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특히 신흥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민감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여타 시장보다 상승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0월 2개월 동안에 종합지수가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이죠. 2개월 만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0월 달 들어서 6%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는 그렇다고 치고 많이 빠진 게 재료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반등이 나왔다. 큰 재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면 어떨까요? 수급은 국내 외적인 수급을 봤을 때 선발대로 한국 증권시장에서 수급의 키를 선발대로 깃발을 꽂았던 세력은 당연히 연기금입니다. 1800선부터 종합지수 1800선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해서 1930포인트, 1900 넘어오면서 10월 달에도 매수를 강력히 구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2000포인트가 넘어오니까 조금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선물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를 보인 세력은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누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으로 3조 5천억에 3조 5천억에서 7천억을 오가는 3조 7천억을 오가는 순매수 누적분을 선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세를 해서 수급에서는 한국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해왔다. 지난주까지 주봉이 3연속 소위 말해서 적삼병이라고 하는 주봉상의 3개의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주는 그 캔들이 거의 도지 형태, 열십자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장에서 보니까 2030포인트에서 방향을 못 정하고 추가 상승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경계 매물도 만만치 않은, 아마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많이 좀 결정하기가, 투자의 패턴과 시장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도 또는 어떤 흐름을 보일 때 많이 빠져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고점을 찍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반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잘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어수선한 그 분위기. 자, 이럴 때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대박 플러스 시즌 3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더 가야 된다 하는 심리를 끌고 가고 있는 세력과 많이 왔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세력이 충돌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글로벌 마켓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 시장의 재료도 아직 밋밋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보합선에서 굉장히 강한 공방전을 보였습니다. 재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의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6.9%로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6년 반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치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아권에서는 약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좀 안 좋았고, 홍콩 주가, 항생 주스도 좀 안 좋았고, 일본 주가도 별로 안 좋았고,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반영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거 좀 보자. 글로벌 마켓에서 과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오중전해를 통한 중국의 부양책을 끌어낼지 모르니까 좀 보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는 안 좋습니다. 3분기 지표가 GDP 성장률이 6.9%라는 것은 6년 반 만에 아주 최저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번 주에는 또 이제 FOMC하고 오중전해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아주 큰 이슈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준의 정책이 일단 먹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가가 2% 수준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연준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고, 연준에서 정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출구 전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시기도 문제고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의 충격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8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 재빠르게 연준 인사들이 자꾸 연설에서 금리 인상 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립서비스를 해가면서 자꾸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가가 다우존스나 또는 나스닥 주가 차트를 보면, 주봉 월봉을 보면 근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지금 올라오더라도 앞에 고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기술적인 주요 지표들에서 조금 한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특히 10월 달 후반부로 가면서 집중해서 장을 봐야 되고, 지금도 굉장히 한국 주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왜냐하면 2040포인트대가 종합지수로 물량대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주 동안 상승을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물을 630억.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물량을 내놓거나 지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의사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을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 선물 합쳐가지고 3,630억인데, 3,600억인데, 630억의 현물 재놓고 선물이 굉장히 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수세를 구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이것이 상승 방향 쪽으로 공격하는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것 같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뒤집어질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수급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현저한 매도 세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저한 매도 세력이 여기 보면 개인이 445 팔았는데 기관들 보면은 증권회사가 735 매수가 들어왔고요. 좀 많이 파는 데가 연기금에서 440억 매도를 했는데 현물을 별로 큰 아주 센 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현물 시장에서 물량이 좀 제법 출회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약 최소한 1,000억이 넘어서 한 2,000억 정도가 되면 제법 물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소한 1,00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440억 정도는 교체 매매 수준 내지는 약간의 경계 매물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약한 매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어땠는가? 선물 시장은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물 매수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3,000억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가 2,000억 매도, 그 다음에 투신이 1,210억 매수가 있었는데 이 투신권은 지난주에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한 6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가가 약 247, 8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구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매도를 좀 강력하게 구사했던 부분이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200억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지난주 매도했던 것의 단기 매매 형태, 그러니까 환매수 정도.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중을 조절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고요. 대신에 지난주에 투신 물량을 증권에서 일부 받은 게 있었는데 증권회사는 2,000억을 매도를 더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른 매도 물량이 현물 매수하는 만큼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느껴서 매도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범위치고는 오늘 증권회사에서 매도한 2,000억은 꽤 범위가 좀 강도가 좀 센 겁니다. 보통 증권회사가 선물을 매도할 때는 잘 보셔야 될 게 주식 선물이나 특히 ETF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선물로 반드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걸로 봐서 오늘은 지난주에 투신권의 물량을 좀 받아놨던 것을 다시 조율하는 그런 정도로 일단 보여요. 그래서 순수한 강력한 매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수급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강세 마인드를 유지를 했다. 자, 3주째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4주째의 강세 마인드를 아직은 고수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거고요. 지난 주말에 국내 기관들이 이식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2,340선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그동안의 현물에 대해서 강세를 보여왔던 강하게 매수를 갖고 왔고 주가가 쌀 때 샀던 그러한 세력들이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물량이 출회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수급을 체킹하실 때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조명을 시장을 볼 때 특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특징을 보면 3일 동안 주가가 종합지수도 그렇지만 선물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200 지수도 그렇고 지난주에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갈지를 판가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주의 향방과 수급에 달려있다.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 악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그 하락을 주가가 보합선에 있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소위 ADL이라 그러는데요.
주가가 상승 종목이 올라갈 때는 상승 종목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때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오늘 125만원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128만원을 못 넘어가면서 처지고 있다. 조금씩. 그것이 지금 오늘 0.71%가 하락을 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맴맴 돌고 있다. 16만원 위로 살짝 올렸다가 16만원 밑으로 살짝 쳐졌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룹 전반을 대표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운수장비 업종 자체를.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 2 하는 애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얘네들은 방향을 못 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떠드문거리고 있다. 소위 말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타 이 선에 있는 주식들이 그러면 업종별로 예를 들면 뭐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이나 증권이나 또는 다른 그런 여타 업종들이 좀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오늘 굉장히 떨떠름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혼조,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도 혼조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난주까지 움직임과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수급은 아직까지 꺾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하시면 틀림이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싸움이 좀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지수 싸움보다 종목 싸움이 치열하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 들쑥날쑥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총 상위주 종목들에서 좀 많이 다른데요. 좀 처져 있던 것 중에서 대만한 애들은 또 올리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1.4%, 배당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LG가 1.4% 상승했는데 뭐 1% 상승하는 거는 빼놓고요.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움직여서 삼성 SDI가 7%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여타 나머지들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한생 같은 6.7%가 하락을 하지 않나. 그동안에 내수 관련해서 굉장히 고가를 구사했던 애들은 안 좋고 지금 이제 종목들이 전부 다 많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을 시장을 읽으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차트를 보면서 주봉과 이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두 가지를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그널, 소위 말해서 주봉에서 대형주가 주봉에서 건들 수 있는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라인 지수적으로 그것이 이제 60주 이동평균이죠. 그죠? 여기 60주 이동평균. 자, 삼성전자가 20주 이동평균이 아직도 하락하는 가운데 있는데 튕겨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십자 도지 형태를 지금 두 개째 내고 있습니다. 도지 형태 나온 다음에 나오는 캔들은 그때 방향성을 정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락 쪽으로 음봉을 나가게 된다면 이 도지 형태 이후에 음봉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추가된다고 하면 양봉으로 나간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 형태 다음에 나오는 캔들, 주봉 캔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얘는 어디서 지금 조금 버벅거리고 있느냐? 60주 이동평균선에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지수도 60주 이동평균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1위 종목과 지금 제2동평균, 5주 이동평균 10주인데 5주 이동평균에 이격이 꽤 벌어져 있죠. 그죠? 이격이 꽤 벌어진 상태에서 바로 치고 나가려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힘빨이 아직 모이지 않았는데 이 장대 양봉은 너무나 크고 부담스러운데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구간을 하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서로 균형이 맞는 열십자 도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처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냐, 도지 형태를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격이 과한 게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 점수를 조금 더 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121선 와가지고 그 다음에 17만 원을 앞두고 16만 9,500 찍고
이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어요. 16만 원대 지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하락 과정 중에 있는 120주 이동평균에 60주 이동평균이죠. 죄송합니다. 120주 이동평균 여기 위에 있고요. 주봉상에 60주 이동평균. 60주 이동평균에 걸려서 주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주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끌고 있지만 상승 탄력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는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거래가 되었을 때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 밑에 들어와 있으면서 거래가 더 이상 수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약간 힘이 분산되고 있는, 매물을 받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의 주봉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지수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애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주봉상에서 지금 6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오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코스피 200의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12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고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언저리가 여기가 조금 더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라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강의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96%의 확률 구간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 기술적 지표에서 신뢰도가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표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이러한 상태로 와 있는데 좀 더 나갈지 덜 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수급과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주의 향방과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의 재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승 탄력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좀 약간의 무리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별히 3주 동안의 주가가 올라온 폭이 6%가 넘는 상승률에서 이제는 물량을 좀 받을 만한, 특별히 여기 2000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2040포인트에 50등의 밀집된 물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250을 앞두고는 상당한 물량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을 수 있다. 기술적 지표를 이따 인정을 해주고 조금 약간 롤링은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그러나 좀 경계의 마인드를 비중을 조금 더 가지는 게 시장 대응에 좀 유리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봉상의 스타캐스틱이 이렇게 벌어졌죠. 그죠? 라인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슬로우 라인하고 치고 나간 라인하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주봉에서는 이게 경계권에 지금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긴 하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렇다고 아직 하락으로 꺾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5일 이동평균 다 살아있고 아직 뭐 제발 이동평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1차 라인은 21선 정도까지는 잡아줘야 될 겁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추세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보통 추세를 그릴 때 저점에서 약 한 45도 내지 조금 각도가 낮을 땐 30도 각도로 가는데 보통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추세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게 되는데 보통 추세대가 이 정도 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추세 라인에서 요거는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조금 덜한데 일봉으로 보면은 좀 버거운 형태로 추세대가 형성이 됩니다. 추세대의 상단에 거의 와가는 형태. 그 정도로 됩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또 워낙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하면 상승 방향을 조금 더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2040대를 못 넘고 2040포인트, 2038포인트 가면 또 밀리고 종합지수가 특별히 아직까지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선물로 이제 12월물 선물 12월물로 넘어갈 텐데요. 선물 이게 12월물을 보시면은 선물 12월물 분석입니다. 선물 12월물을 딱 보시면 오늘이 가격이 248.05입니다.
248.05인데 지금 시장의 괴리도는 0.02로 시장 베이스가 0.58이에요. 지난주에 비해서 시장 베이시스는 그냥 유지는 합니다. 이 힘이 뭐에서 유지가 되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있을 때는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부터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번 주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좀 그 몸을 좀 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걸 빌미로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주간이고 연속 주봉상의 연속 3개의 양봉에 대한 반응이 음봉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가격 폭이 조정받는 가격 폭이 꽤 예상이 됩니다. 1차로는 2000포인트 내외 정도가 되겠지만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열려있는 라인은 종합지수로 21선이면 19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조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는 코스피 200 대형주 중심으로 수익이 좀 나은 부분은 약간 내가 한 박자 좀 쉰다는 개념으로 보유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것도 시장 대응에 추가적으로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옵션을 보시면 지금 이제 날짜가 한 25일, 휴일까지 다 해서 이제 25일이 정도가 남았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이 초기에는 아직 프리미엄이 좀 셉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변동이 없이 이제 지난주까지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 오늘 보합인데 지수는 보합인데 선물은 살짝 마이너스죠. 그죠? 선물이 살짝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콜 외가가 프리미엄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풋 외가도 물론 프리미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단기적으로 유리한 그 옵션의 전략이라고 하면 양매도가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양매도를 하게 되면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옵션 만기 때까지 갈 생각을 하고 11월 둘째 주가 목요일까지 갈 생각을 하고 매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양매도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급변하게 될 때는 그 방향 쪽으로 칸을 옮겨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60 좀 짧게 잡읍시다. 260 콜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격이 똑같은 게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260짜리 콜 같으면은 0.33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미엄을 봤을 때 풋 같은 경우는 230 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60 위로 벌려져 있는 부분을 확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260 정도로 본다면 0.33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풋을 본다면은 230을 봐야 되니까 0.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양쪽 매도를 했다 이겁니다.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그러면 그렇게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이 매도 풋 매도한 것이 금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얘는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얘가 그 손실 보는 게 올라갈 경우는 이제 콜을 매도한 건 손실을 보겠죠. 그 대신에 풋 매도한 것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지만 얘가 상승을 더 갈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프리미엄이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한 칸 단위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칸 단위로 매도를 또 쳐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를 매도를 하든지 이걸 매도하든지 이걸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칸을 옮겨줘야 돼요. 칸을.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세져 있는 애들을 갖다가 비중을 정해서 매도하는 이렇게 칸을 옮겨져 가면서 큰 범위의 칸도 조금씩 옮겨가면서 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칸을
옮겨져 가면서 매도를 대응하다가 그리고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이후로 10월 말로 가면서는 그때는 매도 포지션이 프리미엄이 잘 못 올라가고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 구간을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겨냥하셔서 당분간은 매수의 관점에서 옵션을 운영하시는 것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매도 쪽으로 일단 양쪽 매도 그런 개념으로 옵션을 운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오늘도 이어서 선물 운영에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선물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아주 리얼한,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해지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주식을 많이 크게 운영하는 경우에, 선물로 이제 해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 금액을 거액으로 투자하는 분 외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에 방송 나갔던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바로 잡고 가도록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 보유 물량 해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2억 원어치를, 그죠? 삼성전자 2억 원어치를 주식 보유 물량 해지에 대해서, 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억. 자, 2억이죠. 주식 보유 물량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곱하기. 자, 그 삼성전자의 베타 개수라 그랬죠. 베타 개수. 베타 개수는 다 조사가 다 되니까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베타 개수 1.4라고 예상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금액을 뭘로 나눠주면 금액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선물이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가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 280이다 이렇게 하면 280 곱하기 50만 원 한 거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 거를 요렇게 나눠주면 계약수가 2계약. 내가 삼성전자를 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팔면 뭐 비용으로 지금 내가 이익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익을 내가 고정하고 그냥 이 고정한 상태에서 좀 보고 싶은데 주가가 떨어질 것을 좀 대비를 하고 싶다 할 때 해지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해지라는 이걸 그냥 팔아버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 나오고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지 뭐 그 해지를 하겠냐 이러는데 거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왜? 이걸 매도를 했다 다시 살려면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수수료하고 거래세하고 수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해지라는 건데 선물 2계약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2계약만 해봐야 뭐,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보유 물량 해지는 반드시 요 공식에 의해서 내가 사갖고 있는 금액, 그 주식의 베타 개수 곱해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에다가 50만 원 곱한 금액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계약수가 딱 나온다. 선물 해지 계약수가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투기거래, 이제 지난주에 해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투기거래입니다. 이 투기거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투기거래가 어떤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물의 방향성에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방향성, 그죠? 방향성.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할까요? 선물은 방향성 투자고, 선물은
선물은 방향성 투자고 옵션은 어떤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옵션은 변동성 투자입니다. 변동성 투자. 이걸 꼭 이것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 투자는 변동성 투자다. 그 다음에 선물은 방향성 투자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투기적 거래입니다. 자, 대부분 투기적 거래인데 이 투기적 거래를 얘를 왜 투기적 거래인가?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이 상승할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내가 코덱스 200 ETF죠. 지수 투자를 합니다. 코덱스 200을 5,000주 정도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00원짜리 55 굉장히 2억 5천 정도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유 자금이 2천만 원 정도뿐이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해 가지고 코덱스 200을 5,000주 매수한 효과를 똑같이 내게 됩니다. 자, 한 계약 이거 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1억 2,500만 원치죠. 그죠? 자, 2천만 원 가지고 뭡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레버리지가 선물 레버리지가 지금 10배 정도 되죠. 그죠?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약 2억 원어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선물 한 계약 매수로 코덱스 200 5,000주 금액을 산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적 거래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뭐 한다고요? 상승을 예상한다 했죠. 시장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시장 하락을 예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선물 한 계약 매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도. 자, 이것이 선물을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방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투자입니다. 이 투기적 거래가.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선물 사면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아? 선물 팔면 되지 뭐. 가장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가장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장 어렵다는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 틀렸을 경우입니다. 내가 상승을 예상하는데 시장은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내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주가가 반대로 막 올라가 버려. 이런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니까 선물 투자는 방향이 빗나가는 순간에 바로 손실을 이어집니다. 수익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갈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손실이 난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형태의 투자 형태지만 가장 쉽게 느껴지면서도 가장 어려운 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투기적 거래입니다. 이 투기 거래를 이러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을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선물 옵션 투자의 자세와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이 거래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투자자의 80 내지 90%는 전부 다 이 투기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투자자의 개인 투자자는 전부 다 거의 다 투기 거래라고 봐야 되고요. 95%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포지션 트레이딩이나 다 합성 포지션에 구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중에서 개인 투자를 전부 다 100으로 봤을 때 한 8, 90%는 일단 투기 거래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포지션 트레이딩까지 가는 투자자들이 한 10 내지 20%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기 거래는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다 하는 행태인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선물 투자만 약한 제가 15년, 5, 6년 이렇게 투자를 꾸준하게 지금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투기 거래의 유형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타 매매자하고 그 다음에 장기 매매자하고 이렇게 장타. 자, 단기적으로 하냐, 좀 장기적으로 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저는 이걸 용어로 표현하면 지난번에 트레이딩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캘핑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 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딩.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캘핑은 아주 초단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할 때 올라갔다 막 두루룩 치고 올라가면 확 따라 붙어가지고선 딱 먹고 챙기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거죠. 막 어떤 요인에서 갑자기 주가가 선물 지수가 막 떨어지는 쪽으로 확 방향 잡아서 확 떨어질 때 재빨리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대신에 많은 이득을 안 보죠. 조금씩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형태의 투자 방법이 스캘핑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중에서 몇 번 정도의 변동 타이밍이 나오는데, 하루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늘 중에 여기가 좀 고점일 것이다라고 예측해가지고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득을 취하거나, 오늘 여기가 좀 낮은 것 같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득을 취하거나, 약간 스캘핑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가져가면서 하루 중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은 오버나이트 하는 거예요. 오버나이트. 오늘을 넘겨서 내일로 모레로 이렇게 가는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단타 매매는 뭐에 해당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에 속합니다. 이걸 묶어서 단타 매매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쓰면 좋으냐면, 장중에 전업으로 매일 나는 내가 투자 금액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물 투자를 하는데 1억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목표가 하루 내가 50만 원만 벌자. 예를 들면. 자, 1억까지면은 보통 지금 계약수를 10계약 정도로 운영을 해요. 10계약 정도. 뭐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랬을 때 뭐 2개 가지고선 0.5 정도를 내가 한 계약에 0.5 수익이 난다 그러면 25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계약 정도로 운영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안 쓰고 뭐 슬슬 내가 그냥 여유있게 좀 하겠다. 하면 2계약 가지고선 해서 하루에 내가 5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주식에 좀 자신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2계약 가지고 선물 1포인트를 내가 노리자. 1포인트. 이제 1포인트 선물 1계약 가지고 1포인트 오르면 50만 원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2계약이니까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안 쓰면서 5분의 1 정도만 쓰면서 2계약 가지고 하루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만 벌자. 1억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장사면 엄청 대단한 장사 아닙니까? 장사로 따지면. 투자력이 굉장한 거예요.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수익만 날 수 있다면 하루에 100만 원이면 20일, 한 달에 20일 장 운영되고 그러면 2천만 원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자신을 데이터를 내봤을 때, 모의 투자로 쭉, 이제 데이터를 쭉 내서 계산을 해보면은 30일 중에 하루에 1포인트 정도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30일을 운영을 했을 때 27일 정도. 그러니까, 승률이 한 95% 정도 나오죠. 그죠? 95% 이상 나오죠. 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투자에 임하기 전에 내가 장중에 시장을 볼 시간이 많은 투자자지만 항상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열흘 동안 내가 진짜 실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쭉 한번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캘핑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꼭 검증을 해가지고 한두 번 하지 말고 이것을 한 달 정도를 내가 검증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자신이 있겠다. 이런 경우라도 내가 1억을 가지고 꼭 1억을 다 하지 마시고 2계약 정도 내지 3계약 정도로 꾸준하게 대신에 지켜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나는 단타 매매를 하겠다. 무슨 얘기냐?
이 잦은 매매로 인해 가지고 비용은 조금 발생을 합니다. 높은 비용 이게 약간 단점이에요. 먹는 게 좀 적죠, 그죠? 예, 짧게 치면 스캘핑 같은 경우는 뭐 0.3 틱매매라 그러죠, 틱매매. 그래가지고 스캘핑 같은 경우는 뭐 0.3, 0.2 그 수수료 제하고 뭐 한 0.23 정도 남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매매 들어가서 바로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연습을 해보시면 검증이 됩니다. 아, 이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거 경험을 조금 모의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로스를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걸 많이 줄여나가게 됩니다. 선물 옵션 단일 종목 대상으로 투기 매매를 하니까 수익 확보하는 이러한 그 부분이고요. 다른 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선물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일 종가의 대부분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타 매매는 어떤가? 장타 매매는 포지션 트레이딩입니다. 장중에 시장을 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수 감소로 비중은 낮지만, 그죠? 선물 옵션 등의 포지션을, 아까 말씀드렸죠. 옵션 같은 건 매도한 건 시간이 지나야 시간 가치가 감소하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장타 매매로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유 포지션을 이 길로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장타 매매입니다. 대신에 당일 내일 모레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단타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투기 매매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맞는 매매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단타, 장타로 딱 구분해서 나는 어떤 걸 하겠다. 어느 게 유리하겠다, 나한테는. 그런 것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기적 거래,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기적 거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선물 투자, 레버리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내가 내 보유 자산의, 전체 자산의 몇 프로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포지션을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상승을 해도 어렵고 하락을 해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3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 주 선봉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